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장은 노자가 도를 상징적으로 말했던 성어다. 도란 사람의 지각과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기에 마치 형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무한함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구절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대기만성으로 큰 사람을 비유해 많이 쓰인다. 큰 그릇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듯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은 단련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앞의 일에 급급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정도를 걸으며 더 멀리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더디게 보인다. 사람들은 더디게 만들어지는 그릇을 보고 비웃지만 나중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릇이 만들어진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모두 다른 소리를 한다. 코를 만진 사람은 부드럽고 길다 라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커다린 기둥이다 라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고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닌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천성이 좋지 않게 태어나서 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본성의 탓,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문제라고 말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오그만디 너는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 라고 말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세계적인 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된다. 공부도 체력 관리도 자기 수양도 습관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두면 평생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소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넓어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혜가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 집착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 한마디로 말해 큰 지혜는 실질을 추구하고 작은 지혜는 명분에 집착하는 것이다. 당나라의 조주선사는 높은 대인이 찾아오면 누워서 맞고 그 대신에 부하가 찾아오면 자리에서 내려와 공손하게 맞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선사는 큰 사람은 트여 있기 때문에 작고 소소한 일에 연연하여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식견이 좁은 사람은 시시콜콜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삼국지의 영웅 제갈량은 8살 난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마음이 막지 않으면 뜻이 밝아질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크게 이룰 수 없다. 크게 알고 탁 트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뜻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장은 노자가 도를 상징적으로 말했던 성어다. 도란 사람의 지각과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기에 마치 형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무한함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구절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대기만성으로 큰 사람을 비유해 많이 쓰인다. 큰 그릇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듯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은 단련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앞의 일에 급급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정도를 걸으며 더 멀리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더디게 보인다. 사람들은 더디게 만들어지는 그릇을 보고 비웃지만 나중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릇이 만들어진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모두 다른 소리를 한다. 코를 만진 사람은 부드럽고 길다 라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커다린 기둥이다 라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고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닌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천성이 좋지 않게 태어나서 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본성의 탓,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문제라고 말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오금한 디노는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라고 말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세계적인 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된다. 공부도 체력 관리도 자기 수양도 습관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두면 평생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소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넓어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혜가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 집착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 한마디로 말해 큰 지혜는 실질을 추구하고 작은 지혜는 명분에 집착하는 것이다. 당나라의 조주 선사는 높은 대인이 찾아오면 누워서 맞고 그 대신에 부하가 찾아오면 자리에서 내려와 공손하게 맞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선사는 큰 사람은 트여 있기 때문에 작고 소소한 일에 연연하여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식견이 좁은 사람은 시시콜콜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삼국지의 영웅 제갈량은 8살 난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마음이 막지 않으면 뜻이 밝아질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크게 이룰 수 없다. 크게 알고 탁 트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뜻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